네, 안녕하세요.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입니다. 오늘은 그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좀 리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예산이라고 하는 건 1년 내내 어떤 과정을 거치는데요. 1월 달에 중기 재정 계획을 각 부서가 기재부에 제출을 합니다. 앞으로 5년간 우리 재정 지출 이렇게 하겠다라는 중장기적인 틀을 제출을 하면 기재부가 그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예산 편성 지침을 만듭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 지침이 이제 우리 어저께가 3월 26일이었잖아요. 대체적으로 3월 달쯤에 나오는데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보고를 하고 이 틀을 가지고 이제 각 부서가 예산을 짜고 그리고 5월 말까지 다시 기재부에 예산 요구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기재부는 예산 요구서를 가지고 부처랑 협의를 거쳐서 그거를 이제 9월 2일까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거죠. 국회가 그걸 심의해가지고 12월 2일까지는 그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이 원래 그 예산의 일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예산 편성 지침은 이제 본격적인 예산 편성이 시기가 도래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일단 그 제도를 말씀드렸고요. 근데 이번에 예산 편성 지침을 보면 이제 몇 가지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겠구나라고 알 수 있는 몇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 재정 건전성이라는 부분들을 여전히 이번 그 예산 편성에서도 화두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지출 증가율이 낮아지고 국가 채무 속도도 둔화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정부의 입장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저희는 좀 달리합니다. 뭐냐면 총 지출 증가율이 낮아진 건 사실이지만 세수도 낮아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올해 이미 5% 정도의 재정 지출 증가가 있었고요. 내년에도 이거 못지않게 세수가 올해도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 세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좀 낮고 하기 때문에 이게 그 지출 증가율이 낮아진 건 사실이지만 진실은 여전히 지출은 좀 많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채무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 채무가 작년과 올해 합쳐서 약 130조 가깝게 증가를 합니다. 그것도 이제 예상까지죠. 예상을 넘어서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건전성을 추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좀 뭐 더 이상 할 말은 없지만 사실은 재정 건전성을 그 과거보다는 더 노력하는 거겠지만 여전히 지출을 줄이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는 그런 지금 전망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작년 결산이 나오고 올해 좀 더 구체적인 그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그 예산 편성을 하는데 기본 방향 네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그 경제혁신 생태계 조성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제혁신 생태계 조성은 결과적으로 이제 그 R&D를 늘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사실은 지출구조 조정을 해서 예산을 줄였다고 했던 25조 중에 20조가 지방에 주는 돈 15조를 줄이고 R&D를 5조를 줄인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R&D 줄인 것 때문에 너무 여론이 안 좋으니까 내년에는 그걸 복원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렇게 한 1년 생태계가 약간 파괴되면 다시 복원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걱정, 이제 늘리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걱정이 되고요. 또 하나는 오히려 더 늘었어야 하는 거죠.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 상태에서 R&D가 복원으로 해결될 문제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두통은 약자 복지입니다. 그래서 그 복지를 늘리겠다고 하는데 예산 편성 지침에는 구체 숫자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 관련해서는 현 정부에서 몇 가지 좀 잘한 것들이 있었어요. 기초수급자의 기준을 조금 더 확대시킨다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근데 또 지나와서 보니까 행정이 좀 위축되고 보수적으로 운영을 해서 기초수급자가 10%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강론 같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이 분야에 계신 분 살펴보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미래 대비 체질 개선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 미래 대비 체질 개선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초중고의 예산을 좀 더 줄이고 대학을 늘리는 것으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튼튼한 안보, 안전한 사회인데 여기서 좀 특별한 것은 국방은 그렇다 치는데
그 안전한 사회 부분에 의료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 의료에서 아마 지금 어제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는데 그 의사들 관련해 가지고 의료 부분에 예산을 늘려주겠다 그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예산보다 건강보험 재정으로 의사들이 가져간 돈이 훨씬 많기 때문에 좀 당근이 얼마 될지는 좀 이제 좀 이렇게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의사 파업 등을 고려해서 이게 늘리는 예산 중에는 지역 민간 의료 기관을 지원하겠다는 이야기가 좀 주요한 테마로 나와요. 그래서 지역의 의료 기관에 각종 지원을 하겠다는 건데 공공의료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시 공공의료가 아니라 민간 의료에 지원을 늘리는 쪽으로 좀 하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또 특징적인 게 뭐냐면 그 오늘 아마 이제 국무회의 끝나고 지금 발표가 됐고 저희 연구소가 보고서를 냈는데요. 부담금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담금을 줄여서 규제 혁신을 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감세라고 하는 것도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거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부자 감세라는 그 비판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부담금을 줄이는 것도 그 부담금을 내는 사람들한테는 규제 완화지만 이 재정 수입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담금 때문에 들어왔던 수입으로 했던 각종 사업들을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 감세가 아니냐는 게 저희 연구소의 입장입니다. 이 관련 대사는 오늘 긴급히 저희가 분석 보고서를 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또 하나는 민자 사업 얘기가 등장을 해요. 이걸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민자 사업은 뭐 제가 긴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그 이명박 정부 때 하도 이제 그 이 민자 사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대돼 가지고 민자 사업을 이명박 정부 때부터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여하튼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세로 재정 수입을 줄이면서 재정 지출은 유지하고 재정 건전성을 지키겠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딜레마고 모순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술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진지하게 그 증세는 안 하더라도 감세라도 좀 하지 않고 그 재정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무튼 그 뭐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정부도 노력하고도 하겠지만 조금 방향 부분에서 조금 좀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나라살림연구소의 입장입니다. 마치겠습니다.